안녕하세요. 세종몽땅부동산 정진숙입니다. 지난 2023년 1월 3일에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분양권 시장이 조금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전매 제한 제도가 좀 많이 풀리기 시작을 했고, 청약 제도가 조금 그 규제 전후로 좀 많이 풀리는 시스템으로 좀 많이 바뀌어가다 보니까 분양권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의 문의가 좀 늘었습니다. 이 분양권 투자를 과연 그냥 막무가내로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투자를 하실 수 있는지, 이러한 이야기를 좀 안내를 해드려서 투자를 하셨을 때 실패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기 안 당하고, 그 다음에 분양권이라는 시장이 그렇게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통용되어 있는 시장은 아니다 보니까 안 하시던 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려 볼까 합니다. 부동산 하락장이 왔을 때 위치가 안 좋거나 그럴 경우에는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하락장이 왔을 때는요, 위치가 좋지 않거나 구축들의 가격이 먼저 하락을 합니다. 분양권 투자는 초반에 프리미엄을 주고 그 다음에 매수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부동산 조정이나 하락장을 봤을 때는 위치가 안 좋거나 아니면 구축 시장부터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분양권 투자는요, 초반에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분양권 프리미엄은 시세가 형성되기 전 초반에 보통은 가장 저렴하게 형성이 시작이 되고요. 초반에 거래되었던 여러 거래들이 확산이 되면서 시세를 형성해 나가고 프리미엄 가격이 조금씩 높아지는 상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초반을 놓치고 그 다음에 후에 분양권을 매수를 하게 되면 매수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운 단점이 있기도 한데요. 그래도 분양권 투자를 해야고자 하시는 분들이 왜 투자를 하고 이 분양권에 투자를 하는 장단점은 과연 무엇인지를 제가 좀 안내를 해드려 보면, 첫 번째로 장점은요, 안전마진을 미리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전마진이라는 것은 내가 초반에 분양권에 투자를 했을 때의 그 초피, 작은 비용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이제 건물이 준공이 되면서 입주하는 시점까지의 그다음 마진을 안전마진이라고 저기도 보통 얘기들 하시는데, 보통 가격은, 분양 가격은 현재의 지금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 시세보다는 좀 저렴합니다. 이렇게 저렴하게 부동산을 살 수 있고 인근의 신축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면은 분양권 같은 경우는 신축 아파트 등의 가격을 좀 공부를 주변에 하시고 나서 프리미엄을 조금 주더라도 인근에 있는 신축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방법을 너무들 잘 알고 계셔서 분양권을 투자하신다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안전마진을 조금 기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현재는 그러니까 현재 건설되지 않는 가격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서 본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더 상승할 가치가 커서 많은 분들이 분양권을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매수를 해 신축 아파트로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분양권 매수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방 경직성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하방 경직성이란 가격이 떨어질 때 밑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받쳐주는 힘이라는 걸 뜻하는데, 그 밑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받쳐주는 힘이 분양가격이거든요. 이렇게 분양가격으로 맞춰지고, 보통 상승장에서는 신축과 구축, 상급지, 하급지 할 것 없이 너도 나도 많이 오르지만, 조정장이나 하락장을 봤을 때는 위치가 안 좋거나 그리고 구축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값이 떨어질 때 많은 사람들의 입지가 좋은 곳으로 신축 아파트를 선택하는 이유가 그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구축은 더 떨어질까 봐 불안해하기도 하잖아요. 그거를 대비해서 심리적인 매수에 대한 위험 부담을 웬만하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분양권 매수 투자로 많이들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아파트 이외에 설계가 안 된 아파트도 있고요. 이러한 상황들은 입지가 좋은 신축으로 전세 수요로부터 기본적으로 받쳐주기 때문에 잘 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심리적인 안정감으로 인해서 분양권 투자들을 많이 합니다. 세 번째는요,
분양권은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권리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부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이러한 그 세금의 혜택을 좀 보실 수가 있는 보유세에서는 그 건물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안전하게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종부세라든가 재산세인 보유세에서 안전하게 이제 조금 대상자에서 제외가 된다는 게 또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분양권을 매수할 때는요, 초기 비용이 작게 들어갑니다. 초기 비용이 작게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분양권은요, 계약금 10% 내지는 20%, 중도금 50% 내지는 60%, 나머지 30%는 잔금은 입주할 때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약금 10% 내지는 20% 정도의 비용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4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4천만 원 또는 8천만 원 정도만 있게 되고, 거기에 플러스 프리미엄만 주게 되면 1억 내외, 내면은 이제 금액에 따라 조금 틀리겠죠? 아파트 주변의 상황에 따라 틀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작은 금액으로 미리 투자를 해서 내 집을 사놓고, 신축 아파트를 사놓고, 그 다음에 중도금은 대출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대출대로 승계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잔금할 때까지 시간을 좀 벌잖아요. 이 시간을 버는 시간 동안에 잔금을 마련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잔금 마련을 할까 고민이 갑자기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잔금 마련하는 비용의 팁을 알려드린다고 하면 첫 번째는요, 기간이 2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열심히 저축을 해서 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의 여유도 좀 벌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잔금 대출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아파트 분양 시세에 반영되는, 은행에서 대출로 이제 기준 시세를 잡고 있는 KB 시세라는 게 있는데, 이 KB 시세에서 어느 정도 주변의 시세와 아파트 가격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입지 조건에 따라서 좀 틀려질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요, 전세를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전세를 맞출 수도 있는데, 이 세 가지 잔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성동에 최근에 저희가 나성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할 때, 나성동의 나리째마을 아파트 입주 시에는요, KB 시세가 주변 시세 반영에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KB 시세가 높다 보니까 그 높은 시세에 따라서 대출 규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해도 50% 내지는 40%밖에 대출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분양가격보다 더 많은 대출이 실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이 된 자금을 가지고 잔금 대출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실거주 요건 인원을 채우시면서 이제 올해 비과세 조건으로 2년을 맞추면서 이제는 진행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분양권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잔금 대출이 시세보다는 조금 더 KB 시세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나성동에 있는 나리째마을 아파트는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중간에 정부에서 규제가 시작이 되면서 지편동에 있는 새나루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요, 분양가격, KB 시세를 반영한 게 아니라 분양 가격에 40% 50%로 해서 대출을 규제가 시작이 되면서 대출 규제로 인해서 가격이 너무 많이 안 나오시다 보니까 실입주를 못 하신 분들도 계셨고, 또 전세로 대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잔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내가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잔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KB 시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대출 금액이 주변의 시세에 반영했을 때 60% 내지는 50%까지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 자금을 마련하시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가 입주를 안 하고 전세를 맞춤으로 인해서도 분양권을 매수해서 잔금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잔금을 치를 수 있는 방법과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보니까 자금을 내가 작은 금액을 넣고 그 다음에 잔금을 치르는 시간을 더 벌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분양권 매수하실 수 있는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조금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요, 분양권을 매수할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초기 자금을 잘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분양 가격이 10%인지 20%인지에 따라서 비용이 2배가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양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첫 번째 분양을 받은 청약자분께서 준비하신 확장비라든가 옵션비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추가 옵션비 등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옵션비, 그 다음에 확장비, 이게 비용이 얼마 정도 되고 납부하는 것도요, 옵션비와 확장비도 한꺼번에 돈을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분납으로 해서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옵션비, 확정비가 일부는 뭐 10%, 20% 아니면 50% 받는 데도 있고요. 중간에 그다음에 중도금을 납부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어느 건설사는 계약금만 받고 잔금을 납부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느 건설사는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잔금 납부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쭉 참고해서 비용을 고려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요. 중도금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다주택자일 경우라든가 아니면 내가 다른 지역에 중도금 대출을 받아 있는 상황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중도금 대출이 안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분양권 거래를 하실 때 필히 체크하셔야 될 사항이고요. 보증금 한도 금액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분양권 대출이 중도금 대출이 딱 한 군데에서 한 개밖에 안 됐었는데 서울과 지방에 따라 조금씩 조건이 틀리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는 두 건까지 해줄 수 있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안하셔서 보시면 되고 세 번째로는요. 분양권을 전매를 하게 되면 매도자 같은 경우 내가 만약에 작은 금액이다 보니까 투자용으로 잠깐 샀다가 단기에 매매를 해서 했을 경우에는 무슨 세금이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됩니다. 단기 매매로 인한 분양권 세율은요. 일반적인 단기 매매 세율이 높기 때문에 청약을 받으신 분이라 하면 2년 후에 매수를 해야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되시다 보니까 시간의 기간에 조금 틀릴 수 있다 보니까 세금 부분도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통해서 갈아타려고 하신 분들은요. 종전주택을 매수한 다음에 그죠? 매수한 다음에 1년 이내에 주택을 매수를 하시게 되면 안 되시고 1년 이후에 분양권을 매수를 하셔야지만 일시적 2주택 조건으로 그 다음에 일시적 2주택 조건으로 비과세 조건이 갖춰지시기 때문에 내가 주택을 매수한 지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분양권을 매수하시게 되면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못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 1년의 폭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투자할 때 많은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그 많은 유의 사항 중에 제가 대략적으로 몇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많이 준비를 하시고 고민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주변에 입주 시점에 됐을 때 주변의 전세 물량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인이라든가 아실이라든가 호객노노라든가 아니면 청약 홈에 들어가셔서 주변에 비슷하게 분양했던 시점은 언제이고 입주 시점은 언제인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지만 입주 시점에 내가 전세로 잔금을 치룰지 아니면 대출로 잔금을 치룰지 아니면 내가 이러한 상황들을 꼼꼼하게 보셔야 할 게 분양권 투자할 때에 필수적으로 주의하실 사항이십니다. 그리고 보통 신축 아파트들이요 2년이 지나면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되다 보니까 그 만료되는 시점에 아파트들의 전세 물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 늘어나는 시점과 내가 분양권을 투자했을 때 신규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입주하는 시점과 비슷하게 맞물린다 하면 내가 생각했던 자금보다 더 낮게 전세금을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 준비금이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부족한 상황 등이나 이런 것들을 대처할 거를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야기들을 조금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계속 분양권을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분양권을 매수하시기를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좋은 물건을 이제는 사셔야 되잖아요. 과연 분양권을 살려면 좋은 물건을 내가 초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좋은 물건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분양 시점인 분양 지역에 있는 인근 부동산에 전화를 돌려가지고요. 분양권 매수를 원하니 초기에 저렴하게 나온 물건이 있으면 나를 살 수 있게 해다오 하면서 말씀도 해놓고 미리 높여주면은 부동산들께서 중개하시는 분들이 물건이 나오면 좀 말씀도 해드리고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초기에 저렴하고 좋은 물건을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인근에 있는 부동산들과 소통을 좀 잘 하시고 연락도 자주 하시고 자주 찾아뵙기도 하셔가지고서 그분들한테 좋은 물건들을 요청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저렴하고 좋은 물건들을 매수하실 수 있다는 방법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요즘은 돈이고 생명이고 투자의 원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는 부동산들을 활용을 하셔가지고서 이렇게 매수를 해달라고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투자는요.
부지런한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오고요.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전화도 많이 돌리시고 현장도 직접 방문해 보시면서 분양권의 분위기가 어떤지도 좀 확인을 해 보시고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들을 잘 준비를 해 놓으시고 미리미리 체크를 해 놓으셔서 안전한 분양권 투자를 해 내 집 마련이나 재테크에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산관리가 필요한 이들에게 열정적인 학습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의 자산을 지키고 키우기 위해 존재하는 세종몽땅 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